안녕하세요. 청소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AI의 발달이 어떤 스타트업의 창업을 점점 도와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이제 가장 핫한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을 해가지고 낸 결과물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MVP 제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런 형태의 인증은 사실 이제 굉장히 흔해졌죠.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브 코딩과 같은 어떤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IT 스타트업의 창업이 더 쉬워졌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개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학습이 필요 없이 빠르게 어떤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품 혹은 앱,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일인데, 그게 스타트업의 창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이제 매출을 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브 코딩으로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비개발자도 심지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매출을 일으키는 거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줄이고 있다는 현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우리가 코드를 빨리 만들어내고 제품을 빨리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팩터가 된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사람을 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뽑아야죠. 더 뽑아가지고 어쨌든 나도 모델을 사용하고 대기업 사람들도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 심지어 삼성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나 이런 데 컨택을 해가지고 퍼블릭하게 오픈되지 않는 모델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줘라, 돈 더 줄게, 이렇게 저는 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뛰어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3만 명의 직원들이 모두 모델을 돌려가지고 내부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다 만들고, 혹은 외부에 팔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어. 그럼 엄청난 생산성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의 직원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죠? 삼성, 현차, SK,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직원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제품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겠죠. 그럼 개인이 스타트업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우리 회사의 업무를 모두 자동화 해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전제하고 결과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어려움인데, 사실 우리가 제품을 상용화해서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IT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마 동네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을 때는 한 10,000원짜리 사 먹었더라도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월 구독료 한 3,000원, 5,000원 이 정도를 내는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월 구독료 한 5,000원 정도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어떤 비용은, 저는 솔직히 R&D 비용이 거의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한테 월 구독료 한 5,000원 정도 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시간으로 치환이 되든 실제 인건비로 치환이 되든 간에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 눈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바이브 코딩 같은 게 이제 나오면서 그 눈이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메일링 서비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홍보 광고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메일을 일일이 한 10,000명한테 1,000명한테 뿌리기가 힘드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면 월 구독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스티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브 코딩 같은 걸로 여러분 이제 메일링 서비스 같은 거 쳐보시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간단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든 그렇게 인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상용 서비스처럼 그 어떤 보안 이슈가 있다거나 혹은 뭐 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제 처리가 됐다라거나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개발을 했던 사람이 의심을 하는 영역이고, 실제로 그걸 접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티비 족밥이네. 메일링 서비스 족밥이네.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3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였어? 거기에 근데 내가 왜 구독료 몇천 원 몇만 원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는 제품의 수준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용 제품의 수준이랑 동일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만드는 그 제품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아직 이 바이브 코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에 그냥 시작점이 달라져서 사실 나에게 더 고통만 더 주는 거지 뭐 그렇게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 AI의 발달이 오히려 그 소비자의 눈을 굉장히 높아지게 만들었고, 똑같은 어떤 기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바이브 코딩을 해서 내가 만드는 제품의 수준과 이 소비자들이 그냥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 수준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 수준은 어차피 여기서 나는 더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전랑 비슷하게 나는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먼저 좀 얘기를 했던, 그냥 어떤 개발이나 코드를 빠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매출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요인일 뿐이다. 그게 정말 상관이 있다면 뭐 대기업이 지금 뭐 사람을 안 뽑을 이유가 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으로 확 2만 명 뽑아가지고 앱 한 10만 개씩 만들어 버리겠지, 그죠? 물론 이제 뭐 뻘소리였고요. 아마 생각하는 게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발달이 과연 IT 스타트업 창업에 좀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